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도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개인 투자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집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100% 무료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 먹거리로 뽑은 산업이 로봇 산업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로봇 산업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지는 흐름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그리고 달라지는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로봇 섹터에서 뭐 50%, 100%짜리 종목들 많이 나왔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은 방식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구 소장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폐배터리 이 주식 세계 1위 300배 성장한다. 지금 안 사면은 평생 후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2월 초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는 뭐 성일하이텍, 그리고 IS 동서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종목 샀는데 그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미 급등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공략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폐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독점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왜 유럽에서 그런 선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왜 폐배터리가 가장 큰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먼저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대만 방문을 목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응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왜냐면은 중국이 지난해 8월에 이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번 방문에도 한번 난리가 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 히토류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기사가 결국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몇몇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움직임이 더 빨라지냐면은 IRA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사실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죠. 하지만 배터리 광물이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유럽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국가에서 혹은 한 기업이 배터리 광물이나 아니면 특정 전략적 광물 자체를 독점한다는 것은 이번 중국의 히토류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다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이 전기차가 지금 1년에 1000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1억 4,500만 대의 전기차가 도로 위를 활보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엄청난 전기차는
폐배터리로 바뀌어서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올 건데 여기 안에서 이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1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부차관복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8월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 섬을 포위하고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군용기를 이용해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를 했었고 미국이 대만을 찾아갈 때마다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중 관계를 상당히 극도로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만큼 이번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방문으로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미국이든 아니면 세계적으로든 분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결국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중국이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품목에 히토류를 포함시켜 버립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참 중국이 너무 꽉 잡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단순히 히토류라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제 기술 자체가 중국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은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이 수출 금지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맞서는 조치가 이 히토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번 히토류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로의 여파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고요. 그거는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히토류를 통해서 사실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번 히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서 기술 독점에 대한 문제, 원재료 독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요. 결국 거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독점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크게 닥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러우 전쟁만 본다고 하더라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크게 나왔죠. 최근에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뉴스가 바로 난방비 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93%예요. 지난해 엄청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입 의존도가 높고 거기에 따른 가격 문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어떻게 됐나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10%를 넘어가면서 경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미국조차도 10%를 넘진 않았었습니다. 즉 유럽은 이 러시아산 에너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만큼 그 타격이 가장 직접적으로 갔고요. 결국에 유럽은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이 0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비용의 급증이 주된 원인이다 라고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소 중립의 리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탄소 중립의 리더가 살기 위해서 단기적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 생산과 소비량이 상승하고 맙니다. 결국에 이 러시아 침공으로 늘어난 석탄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적으로 늘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도까지 몇 년에 걸쳐서 유지될 전망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 녹색 에너지로 지금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전기차도 엄청나게 하고 뭐 탄소에 대해서
배출량에 대해서 뭐 금액도 매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적신호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 속도가 5년에서 10년 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니 지금 석탄을 떼고 있는데 왜 에너지 전환 속도가 전환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즉 이러한 문제가 다음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하는 거 뭐 태양광 아니면 뭐 풍력 뭐 그린 에너지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결과 에너지에 대한 전환 속도가 무려 5년에서 10년까지도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2차전지 소재 부분이죠. 이 중국의 2차전지 소재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유럽이 이번에 선제적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대응을 시작하냐면 바로 유럽판 IRA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좀 갈등이 있었죠. 미국 IRA가 유럽이랑 일본적인 부분을 상당히 배제했었는데 사실 이 IRA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일본의 광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EU가 다가오는 3월 14일 유럽판 IRA인 핵심 원자재법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러시아랑 중국성 같은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서 독점을 방지하겠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고요. 결국 미국과 같은 뜻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따라갈 수 없다. 내연기관차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로 앞질러 나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즉 배터리 시장과 배터리 원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중국이 장악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생산할 때 중국산 원재료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써왔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한 이 배터리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은 중국산 배터리를 덜 쓰겠죠. 즉, 이러한 내용이 이번 3월 14일 핵심 원자재법에서 담길 전망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주목도가 시장에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폐배터리가 정말 시장 규모가 크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정말 큽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폐배터리는 황금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존부터 뛰어들었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는 폐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은 시장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40년도까지 87조로 말도 안 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100배가 넘게 성장을 하죠. 근데 전기차의 보급이 작년부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2040년도까지 200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에요. 즉 앞으로 2040년도까지 300배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눈 뒤집고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 배터리 소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 보이시죠? 그 양극재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냐? 배터리 가격의 43%가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43% 중에서 35%가 생산 마진을 포함한 가공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양극재 기업이 갖고 가는 마진율은 8%에서 뭐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 가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원재료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양극재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뛰어든 기업들과 국가들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도 뛰어듭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목받는 이 폐배터리 경쟁에 중국이 정부의 돈을 힘입어서 공격적인 투자로 이 경쟁이 또 심해질 전망이에요.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뭐 유럽연합, 중국 이 3대 경제 대국을 중심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리튬 사업을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언급을 했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지난 8월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에서 폐배터리 처리용 재활용 기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국가 단위로도 투입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투입을 하고요. 포스코도 국내 3사 K배터리들도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투입을 하는데 과연 이 먹을 게 남을까? 그 물량이 충분할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충분한 폐기 물량입니다. 왜냐면은 부유국을 중심으로 전기차가 급증을 해서요. 2030년도까지 전기차 수가 1억 4,500만 대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초기 용량의 70%에서 80% 수준을 떨어지면은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더 짧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오래 쓰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주행 거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체할 수밖에 없고요. 2025년도 폐차 예정인 전기차는 이제 한 56만 대 정도 수준인데 2040년대에는 4,227만 대로 급증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으로 이걸 만약에 환산하면은 202만 3,339 기가와트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아이오닉 5 1000만 대 기준이 774 기가와트시거든요. 즉 아이오닉 5의 한 3천만 대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회수율이 꽤 높아요. 80% 정도 되나요? 정확히는 뭐 수치를 계산해 봐야겠지만 이 폐배터리의 회수율이 70% 80%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엄청난 물량을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겠죠. 근데 누구나 뛰어듭니다. 그래서 미래 금광 배터리 재활용 게임을 작업이 시작됐다. 무슨 뜻이냐?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 등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폐배터리 산업 진행하면 되지 뭐하러 동맹까지 맺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수명이 다하면 이 막대한 양의 전자 폐기물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산업 폐배터리에 대한 핵심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추출물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부터 업체들이 미래 산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조만간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폐배터리 추출이나 아니면 처리에 들어가는 투자금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들 아니면은 그와 협력 관계를 가진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아닌 저평가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영택이라는 기업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LG화학이 제영택에 240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기사가 지난해 12월에 나왔습니다. 몇 달 안 됐죠. 근데 이 제영택이 뭐 하는 회사냐?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황산염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업체로 이 제영택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100억 원의 이 전환사채를 유일에너테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지분율이 18%로 제영택의 2대 주주에 대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럽,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서 활발히 경쟁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대기업들, LG화학이 투자하는 기업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익 PN입니다. 이 원익 PN 같은 경우에는 국내 폐배터리 산업의 선두인 성일 하이텍과 손을 잡고요.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해서 수주잔고 1조 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전기 방전을 통해서 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염물질 저감, 아까 말했던 환경 문제,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잔존가치 평가 장비를 개발을 합니다. 즉 이게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되는 거냐, 재사용해야 되는 거냐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당연히 폐배터리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장비가 더 많은 수요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폐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원익 PNE의 자회사인 PNE 시스템즈가 지난 15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을 했고요. 이 납품한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 발생률이 0%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인프라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평가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셨다가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 폐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께서 이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김용민의가 들어가야지 제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올 수 있으니까 꼭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 버튼을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설치는 당연히 무료고요. 그럼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광고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가장 상단부에 급등 추천주에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밑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있을 거예요. 해당 PDF 파일을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연구소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로봇적 산업에 대한 총정리 PDF 파일 말고 다른 거는 뭘 내가 이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총 3가지 이용 가능합니다. 급등 추천주 이용이 가능하고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완벽 분석 3가지가 가능합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다음 날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일 직접 선별해서 종목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리고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장 시작 전 8시 5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로드가 되냐면은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강한 이슈를 받는 종목군들, 그 강한 이슈를 받는 종목군들이
왜 강한 이슈를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공략해야 될 종목,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봐야 되는 이슈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 지난날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테마주가 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맞춤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성공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그리고 힘내라 응원 댓글이랑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 한 번씩 하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롭고 거기에 따른 이슈에 대한 분석과 수혜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